반갑습니다. 토요일엔 맛있는 도쿄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신주쿠에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신주쿠 교엔이라는 공원, 정원이 위치한 곳에 가게가 있고요. 영상은 3월 중순 책 원고 마감을 마치고 벚꽃 구경도 할 겸 방문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벚꽃이 거의 져버렸네요. 지난 2주 동안 많은 분들 덕분에 교보문고 여행부문 주간 1위도 찍어보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는지 2쇄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책에서 소개한 자주 가는 바에 갔다가 도쿄에 출장 온 구독자분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목소리로 알아봤다고 하셔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시 식당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갈 집은 이 근방 직장인들, 주민들의 맛집으로 소소하게 이름난 곳입니다. 밤에는 완전 예약제, 오마카세 요리를 내는 이자카야로 운영되는데 점심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만 짧고 굵게 영업하는 곳이에요. 메뉴는 생선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식집입니다. 철에 따라 전어, 청어 같은 제철 생선이 추가될 때도 있고 생선 사입에 따라서 구이에서 조림 등 메뉴 구성이 조금씩 바뀌곤 합니다. 가게를 방문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집은 현금 결제만 가능해요. 주인분이 가게를 혼자서 운영해서 주문부터 픽업까지 조금 독특한 시스템의 밥집입니다. 점심 밥집으로 워낙 인기이다 보니 메뉴가 조기 품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통 30끼 정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을 고려하실 분들은 오픈 전에 방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도 맛있는 도쿄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가게 아오이입니다. 저희가 11시 16분에 도착했는데 저희 앞으로 이미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가게는 주로 월, 화, 목, 금만 운영하는데 오픈 5분 전쯤 되니 또 저희 뒤로 10명 정도 정장 입은 분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은대구 된장구이, 참치 네기토로 덮밥, 참치 정식, 모둠의 정식으로 구성되었네요. 여러 메뉴 중 혼막으로 네기토로 덮밥이 인기인데 한정 수량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날은 7명 한정이었어요. 거의 한 자릿수로 제공되는 날이 많아서 이걸 꼭 드시겠다는 분은 조금 일찍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완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 메뉴는 끝났다는 표시라서 참고하시길 바래요. 11시 반이 되면 칼같이 입장을 시작하는데 키오스크나 이런 게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전 미리 메뉴를 정하고 입장하셔야 하고요. 입장하면 가게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빙글 돌면서 주방에 주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워낙 한 번에 주문이 몰리는 구조이다 보니 타이밍에 따라서는 주문이나 음식이 나오기까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참치회 정식과 모둠의 정식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완료하면 이런 번호표 같은 걸 줍니다. 22번, 33번の方どうぞ. 음식이 완성되면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이라서 받은 번호를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을 소개하다 보면 영어 메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덜어 있긴 해요.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불편함도 즐거움이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힘듦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수건과 물은 셀프입니다. 가게는 이런 모습인데 거의 혼밥러가 줄을 이뤄요. 혼녀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방문하셔도 좋을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호명하면 쟁반을 픽업하면 되고요. 먼저 제가 주문한 참치회 정식, 빵순이가 주문한 모둠회 정식입니다. 참치회는 혼막으로 참다랑어인데 적신과 중뱃살, 대뱃살이 골고루 섞여있는 모습이네요. 반찬도 5종이라서 다른 곳에 비하면 2-3종류 더 많은 구성입니다. 회 모둠은 참치회에 새우와 가다랑어, 잿방어, 잘 보이진 않지만 도미살로 구성된 세트였습니다. 저기서 참치회와 새우는 보통 그대로 가고 철에 따라서 생선이 랜덤으로 바뀌는 편이었어요. 가격은 생선회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양도 푸짐해서 솔직히 다 먹고 나면 생선회는 당분간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포만감도 훌륭하더라고요. 요리집답게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있었는데요. 미소시르는 진한 된장의 맛보다는 김과 채수의 맛이 줄을 이루는 향긋하고 가벼운 편이었어요. 먼저 담백하고 깔끔한 아카미부터 갑니다. 회가 상당히 두툼하죠? 씹는 맛도 돋보이고 윤기도 도는 게 회 상태도 좋더라고요. 참치는 초밥으로 주로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밥과 함께 먹으면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가끔씩 먹곤 합니다. 밥은 100엔 추가 요금을 내면 곱빼기로도 가능해요. 밥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먼저 드시고 모자라시면 더 추가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를 이렇게 싸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먹다 보면 어느새 밥보다 회가 남더라고요. 아카미는 참치살에서 느껴지는 쫄깃함과 특유의 은은한 풍미와 산미가 돋보였습니다. 당연히 물 먹은 살 느낌도 없었고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중뱃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초밥집 가서도 대뱃살보다는 중뱃살을 더 많이 시키곤 하는데요.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참치기름의 감칠맛과 씹는 맛이 공존해서 더욱 맛있게 먹곤 합니다. 물론 가격이 중에서 대로 넘어가면 급격히 오르는 곳도 있어서 주머니 사정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아카미는 민감하신 분들은 피맛, 아니 철분 맛이라고 하나요? 아주 약하게 그런 느낌이 없진 않은데 중뱃살은 그런 것도 없고 좀 더 먹기 편한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짝 느끼함이 올라올 때쯤이나 회만 먹어서 물린다 싶을 때 이런 고소한 깨에 버무린 아삭한 소송채를 곁들이거나 조림, 무와 같은 채소로 한 타임씩 쉬어가면 좋습니다. 반찬은 무침, 조림, 절임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접하지 않는 채소를 쓴다거나 남은 생선으로 조림을 낸다거나 할 때도 덜어 있어요. 반찬인 계란말이도 짭조름해서 밥친구로 괜찮았습니다. 참치 정식의 대뱃살은 입에서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살살 녹아 없어져서 항상 아쉬운데요. 감칠맛도 풍부하고 녹진하면서 고소한 기름맛이 참 고급집니다. 신주쿠에 계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참치 좋아하시는 분은 가장 대표적인 아카미, 중뱃살, 대뱃살 이렇게 번갈아가며 양껏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맛은 깔끔하고 참치 본연의 맛을 가득 느낄 수 있어서 생참치의 신선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이세키처럼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회도 두툼하고 투박하지만 푸짐한 동네 맛집만의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술이 엄청 땡기는데 반주를 못한다는 점이 되겠네요. 서로 반씩 먹은 상태에서 메뉴를 바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치 구성은 비슷한데 이게 몇 가지 재료가 더 올라가다 보니 300엔 더 비쌉니다. 이날은 가다랑어가 특유의 살짝 비릿한 맛이 없진 않았어요. 다른 곳처럼 편마늘도 같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모듬은 등푸른 생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유의 비릿함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메뉴 선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참치를 계속 먹다가 도미살도 먹고 가다랑어도 먹고 했는데요. 계속 회만 먹고 밥도 많이 먹으니까 다 먹고 나서 오늘 저녁은 고기 구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회도 밥도 양껏 먹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각 접시에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새우와 대뱃살은 빵순이한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하면 제 삶이 조금 편해집니다. 아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셀프 코너에 뜨거운 호지차가 있어서 마시니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 먹고 나면 푸드코트 마냥 이렇게 쟁반을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잊고 있었는데 제가 가게 가장 안쪽 테이블을 반 나눈 곳에 앉았는데 제 우측으로 사람이 앉으면서 자리에 끼었습니다. 다른 곳은 자리도 널널해서 괜찮은데 하필이면 여기밖에 자리가 없었네요. 이번 주는 오랜만에 신주쿠 밥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여행 루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주쿠에서 생선회 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글맵에 살포시 저장해 두시면 나름 쏠쏠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게도 조용해서 번잡한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